114페이지 목표문단 같은데 네. 자각몽에서는 각성도가 이미 높아져 있어서 꿈꾸는 사람이 강한 의지로서 사건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가 이것을 모두 꿈이야 하고 인식하면 그에게는 놀랄만한 능력이 생긴다. 자각몽 속에서는 불가능이란 없다. 사건을 멋대로 조종할 수 있고 날아다니는 것과 같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주의와 자각이 고착되어 있던 대상에서 벗어나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면서 자신의 위치를 알아차리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이다. 고착, 저번에도 얘기했죠? 저번에도 고착 한번 나왔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하여튼 좋아한다고 해야 되나? 뭔가 하나에 꽂혀 있는 상태가 고착이잖아요. 또 이제 고착 이제 우리가 발달 단계상 우리가 발달 단계를 얘기하거든요. 발달 단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유기체들은 어떤 이런 모습으로 발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유아기면 이게 유아 발달 단계가 되는 거고, 이게 만약에 우리가 초등기면 초등 발달 단계,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아동기면 아동 발달 단계, 성인이면 성인 발달 단계,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가 유아교육이나 교육이나 이런 거를 보면, 학습이나 이런 거를 보면 그 이론의 유명한 학자들이 이런 발달 단계를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런 모습으로 발달 단계가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어떤 증상이 있냐면, 이게 요렇게 가다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쭉 가잖아요. 이렇게. 이게 고착이에요. 이렇게 쭉쭉 가다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게 퇴행이에요. 퇴행. 오히려 더 나빠지는 거죠. 어찌 보면 고착이 퇴행보다 나은 거지만 둘 다 되게 위험한 거죠. 대표적인 예들이 이제 그런 거예요. 저번에도 얘기했나? 동창관리야. 그런 게 대표적인 고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인이 돼서 다 잘 사는데 이제 뭔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뭐 동창회를 한다든가 그런 거에 뭐를 한다든가. 근데 실은 우리가 그러면서 추억을 나눌 수 있지만 그게 현재 상황에서 좋은 거냐에 대해서는, 그죠? 과연 이게 발전이냐 발달이냐 이런 단계에서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어제도 이렇게 그저께도 TV를 보는데 그 댐뽀걸스라고 있어요. 선생님 TV 안 보죠? 그 댐뽀걸스의 대사에 이런 말이 나와요. 환상 속에 사는 건 행복할 수는 있다. 하지만 어른이 되진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른이나 어린이나 지금 다 헤매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어난다라는 건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환상인지 아니면 이게 현실인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상 속을 벗어나서 사는 건 힘들고 고달플 수는 있죠. 하지만 어른으로 성장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요즘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그거예요. 그런 증상들은 현재와 같은 우리나라와 같은 고속성장을 하면서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단계에 다 일어나요. 왜? 우리는 그렇게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들은 안 어렵게 살게끔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조심해서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뭐냐면 혼자서는 횡단보도도 못 건너는 사람으로 자라는 거야. 근데 걔네는 그렇다 치자 이거야. 더 웃긴 건 걔네를 그렇게 키운 부모들이라는 거예요. 왜?
부모들은 그걸 행복하다고 생각해.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왜? 부모가 먼저 죽잖아. 그럼 그런 애들 놔두고 눈이 감기겠냐는 거지. 진짜 잘 키운다는 건 내가 부모고 걔 보호자로 있을 때 걔가 행복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홀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다 부모들이 그걸 착각하고 있다고. 보호하면 걔가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자아이들. 여자아이들은 요즘은 뭐 딸바보 해가지고 아빠가 그냥 완전 보디가드 역할을 막 자인하잖아. 학교강 데려오고 학원강 데려오고 잘 자랄 수 있을까요? 걔가 진짜 그 어느 순간부터 애들을 다 픽업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때는 다 알아서 왔잖아. 학원 갔다가도 걸어오고 학교도 다 걸어갔다 걸어오지 않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고착에 빠진다는 거지. 그 여자의 그 남자의 어린애들은 부모의 그런 과잉 보호 때문에 고착 상태에 빠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고착 퇴행을 알아야 선생님네가 누구랑 대화하다 보면 이제 이 개념들이 딱딱 들어가요. 그전에는 아 그렇구나 했단 말이에요. 누가 막 동창시대 얘기하고 뭐 군대 갔던 얘기하고 막 추억에 빠지는 얘기하고 하면 그랬구나 하는데 우리가 이런 공부를 딱 하면 얘기를 듣다 보면 계속 걔는 군대 얘기만 해. 그럼 그 사람은 이제 그 상황에 고착에 빠진 거거든요. 어떤 애는 어릴 때 학창시절 얘기만 해. 그것도 또 달라요. 어떤 애는 초등학교만 얘기하고 어떤 애는 중학교만 얘기하고 어떤 애는 그 왔다 갔다 하고. 그럼 그런 게 다 뭐다? 고착이라는 거지. 우리가 어쩌다가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대화 주제가 그러면.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대화 주제를 벗어나서 계속 그 얘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착인 거지.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면서 자신의 위치를 알아차리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눈을 뜨고 깨어있는 동안에는 이상하게도 각성도가 다시 저하된다. 대부분의 경우 생각은 제멋대로 날아다녀서 한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널뛰듯 마구 돌아다닌다. 보통 불안한 걱정거리나 흥분시키는 일들이 의식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서 늘 어느 정도 마음을 갉아먹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전부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으셨나? 자, 생각을 이 생각 저 생각 하지 마세요. 자, 이 생각 저 생각 하지 마시고 한 가지 생각만 집중하세요. 뭐든 좋습니다. 주제는 딱 한 가지 생각만 집중하세요. 자, 이제 눈을 뜨세요. 한 가지 생각만 나는 집중했다. 손 들어보세요. 아, 진짜요? 네. 얘기할 수 있는 생각? 네. 무슨 생각? 노가랜디어 해서 손이 바글바글 대고 막 서빙하고 막 이제 서비스하고. 선생님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흥분했네. 한 가지 생각만 집중할 수 없는데 선생님네 지금 선생님네는 한 가지 생각, 두 가지 왔다 생각, 갔다, 예, 왔다 갔다 한 거 세 같아요. 가지 생각, 몇 가지 생각? 주로 한 2개, 3개 한 거 같은데. 선생님 야, 저도 한 5,000개 정도 대단하다. 이 선생님은 한 세네 가지 생각하면 진짜 집중도가 높은 겁니다. 근데 짧았잖아요, 지금. 너무 짧았나? 시간이? 선생님 내가 답답할 것 같아서 빨리 끝냈거든. 한 가지 생각만 하기 힘든 거예요, 원래? 그지? 예를 들면 내가 노가리엔 비어 딱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도초등학교가 나타나잖아요. 그 이도초등학교 생각하는데 우리 강민이가 크면 데려다 줘야 되나?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나? 막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내가 노가리 앤 비어만 생각하지. 그러다가 아니지, 노가리 앤 비어, 다시 노가리 앤 비어에 딱 집중하는데 또 이제 이제 노가리 앤 비어 생각하는 그 순간 아까 그 사장이랑 그 동구형이랑 생각나고 둘이 싸움 생각나고 이런 식으로 막 널뛰잖아요, 생각이라는 게. 아니 손님 와가지고 손님 주문 받고 물건 소리하고 바글바글 내갖고 저기요 여기요 이 생각만 해. 만약 진짜 그게 사실이라면 선생님 집중도가 어마어마한 거지. 지금 그게 너무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가 강해서 그랬죠. 세상 사람들 다 욕구가 강해. 근데 한 생각에 그렇게 집중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쨌든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옛날에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짧게 해서 그렇지,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니면서 명상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나는 한 번도 명상의 시간에 그 명상에서 흘러나오는 그 얘기에 집중됐던 시간 그거 없었거든요. 눈 감고 있었지, 거기서 뭐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거든. 내가 그러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렇게 됐던 적은 한 번도 없거든. 만약 선생님이 한 가지 생각에 그렇게 집중할 수 있다면 선생님은 진짜 짧은 시간에 선생님이 원하는 거 다 이룩할 수 있어요. 그게 시크릿이거든요. 시크릿 생각하면서 하긴 했는데 보통은 그게 안 돼서 어려운 거죠. 나는 이걸 집중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어려운 거죠. 시간 나는 대로 한 번씩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115페이지. 의식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서 늘 어느 정도 마음을 갉아먹고 있다. 이런 생각들의 방향을 제어하기란 어렵다. 최악의 예감과 부정적인 반응들이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현실을 지닌다. 이거죠. 또 나쁜 게 이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가 노가리에 비열을 한다. 그러면 그게 잘 되는 거에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돈은 어디서 만들어내지? 이런 생각들이 자꾸 이렇게 막 짬뽕이 돼가지고 엉망이 되는 거죠. 지각과 주의가 문제거리, 괴로운 생각이나 상황에 고착되어 버린다. 그 이유가 사람은 눈 뜨고 꿈꾸는 것처럼 자기만의 근심과 걱정 속으로 빠져든다.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 때는 세상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아기 때는 자고 먹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는 뭐예요? 세상에 태어났지만 꿈꾸고 있는 상황이나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이 몇 살 때부터 보통 기억이 나죠? 나 같은 경우 한 8살부터 기억이 나나? 유치원 몇 살이지 그럼? 6살. 일찍 해봐야 6살. 그러면 6살 이전에 5살 이전의 기억은 거의 없다는 거잖아요. 5살 이전의 기억이 거의 없다라는 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지각을 잘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지각 인지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애들을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이 지구상에 살 수 있는 정상적인 인간으로 만들어 가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 교육이 다 그런 거에 있는데, 우리가 데이비드 호킨스를 읽어보면 나오는 문제가 그건 거죠. 그건 좋은데 그게 맞는 거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점점 야, 차 조심해. 그리고 야, 파란 불이 때 건너가. 빨간 불이 때 건너가면 안 돼. 옆에 아줌마 아저씨들 가는 거 보고 따라가야 돼. 이런 얘기를 우리가 계속 하잖아요, 애들한테. 선생님 말 잘 들어. 그리고 지금 몇 시니까 빨리 학교 가야지. 늦잖아. 그 다음에 야, 끝나면 딴 데로 가지 말고 꼭 집으로 와야 돼. 그리고 너 학교에 앞에 기다렸다가 노란 차 오면 그 학원 버스 타고 가. 엄마가 언제 데리러 갈게. 그러니까
6살, 5살부터 만들어지는 건 뭐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삶을 잘 살아가게끔 애들을 이제 고착화시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라지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생각하는 뭔가 있잖아요.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근데 어른들이 그거를 차단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이렇게 저 머리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 어른이 되면서 꿈이란 게 사라지고 현실을 살아가는. 실은 우리가 정상적이라면 청간, 지지, 이게 마음과 하늘의 뜻이라면 이건 지지,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이게 50% 작용하고 하늘의 뜻이 현실이 50% 작용하고 이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를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여기에 지분율이 늘어나는 거예요. 60%, 70%, 80% 이런 식으로.